안녕하세요, 일본카 전효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산타페 풀체인지를 타고 시내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산타페 풀체인지를 시승하면서 고속도로에 관련된 연비 내용은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 한 14.7 정도 나왔었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는 서울길이라든지 출퇴근 때에 막히는 러시아워라든지 이때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산타페 풀체인지 MX5 모델을 타고 출근을 하면서 서울길의 러시아워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주행 정보 간단하게 찍어보면 지금 주행 정보는 0km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외기 온도가 31도로 돼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466km로 돼 있는데 도착했을 때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설정을 한 거는 23도의 오토 1단계, 그리고 전 더우니까 통풍 시트는 최대로 틀어보도록 할게요. 산타페의 차량 크기가 기존 산타페 CM, 산타페 DM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실제로 조회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산타페가 10cm 이상 훨씬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운행을 할 때 차가 좀 많이 큰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한다거나 그리고 좁은 곳에서 움직인다거나 할 때는 약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서라운드 뷰를 켜서 이렇게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외기온도 31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외부로 나오니까 요즘은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져서 한 27도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일단 저의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되냐, 저는 부천 범박동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영등포구까지 출근하는 아주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모든 길이 막히는 시내도로고요. 조금 돌아가서 서부간선도로를 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막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비를 잘 낼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출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략 한 2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한 7km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km면 좀 많이 아쉬운데? 왜냐면 이 차의 공인 연비에 시내 주행 연비가 8.8km/L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치는 살짝 아쉬운데, 도착해서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행보조장치의 단계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대략 한 5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주행보조장치 중에서 차로유지보조 2를 켜놓고 주행을 쭉 했는데 이 차로유지보조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웬만한 곳에서는 다 차로유지보조가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도 정말 잘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굉장히 좀 급격한 고공률을 가진 코너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주행보조가 풀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테슬라를 닮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켜면은 어떻게든 내가 좀 해볼게, 그러다가 자기가 안 되면 삐삐삐삐삐 울리면서 여기 있나, 못하겠다, 야 니가 해라, 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로유지보조 2가 되면서 그런 느낌이 살짝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도 차선이 약간 희끗희끗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도 웬만하면 자기가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보통 우리가 이 신호등을 넘어갈 때는 차선이 없잖아요. 차선이 없어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앞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산타페에 장착된 차로유지보조 2 같은 경우에는 앞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능력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차선도 인지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 앞차가 없더라도 신호등에서 차선이 없더라도 최대한 차로유지보조 2를 켜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수입 차량들이나 다른 기타 브랜드의 차로유지보조나 주행보조장치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일정 속도 이상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 조건을 달아놓은 브랜드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장치를 활성화시키려면 무조건 오토파일럿을 켜야만
최대한 핸들을 작동시켜주죠. 대부분의 브랜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만 핸들을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HDA2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한 개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들을 보조해주는 거. 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각각 다 따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앞차와의 거리만 조절해 줬으면 좋겠어. 엑셀하고 브레이크 그냥 뭐 네가 해. 나 그냥 앞에만 보고 갈게. 이렇게 하면은 앞차와의 거리만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이 켜지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뭐 핸들 주행 보조만 할래. 엑셀이랑 브레이크는 내가 알아서 밟을 거야. 왜냐면 네가 하면은 다른 차량들이 너무 쉽게 끼어들잖아. 그래서 나는 핸들 주행 보조만 켜고 엑셀하고 브레이크는 내가 밟을게 하면은 핸들 주행 보조만 따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보조를 켤 수 있다는 건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은 어때요? 머리부터 들이밀면은 끼어들겠다. 끼어들기에 아주 특화된 나라잖아요. 주행 보조를 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의 끼어들기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 정도만 켜고 다니면 안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략 한 7km 모두가 시내 주행거리인데 절반 정도를 왔습니다. 지금 연비가 6.9km/L예요 조금 너무하지 않나? 공인연비 중에서 시내 주행으로 인증을 받은 연비가 8.8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 러시아워 상황에서 가고 서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6.8km라는 연비는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연비가 낮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산타페 풀체인지로 넘어오면서 전장의 길이도 길어졌지만 전고도 높아졌고 그만큼 3열의 캐빈룸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재를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투휠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1.9톤 정도 돼요. 1.9톤 정도 되는 차를 하이브리드 없이 순수하게 가솔린의 힘만으로 끌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차의 무게가 많이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자유로에서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14.7 그리고 저희가 직접 촬영은 못했지만 15km까지 나올 정도로 연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역시 가다 서다 하는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극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차가 많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차가 정말 많은데 자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뭘 써야 돼요? 당연히 HDA2를 켜야죠. 지금 이 현재 거리의 제한속도 50km로 맞췄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나 엑셀에서 발을 살짝만 올려놓고 핸들은 손만 딱 잡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시내 주행도 굉장히 편합니다. 주행 보조를 꼭 고속도로에서만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도 생각보다 정말 잘 주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차로가 좁은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차로가 굉장히 좁은 곳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 특히나 측면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에 대한 인식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제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아이오닉 6를 타고 있잖아요. 웬만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에 거의 다 들어와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산타페에 적용된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잘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인식률이 많이 뛰어나졌습니다. 운전자가 개입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웃긴 게 앞에 이렇게 차로 유도선이 있잖아요. 이 유도선을 보니까 얘가 지금 핸들을 돌렸어요 스스로. 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차로를 돌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자 이렇게 저희 회사까지 52분에 달하는 대장정을 마쳤고요. 지금까지의 주행 정보 연비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총 14.4km를 52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6.8km/L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모두 출퇴근하는 러시아워의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이 연비가 나온 겁니다. 고속 주행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6.8km/L라니 공인연비 8.8에 비해서 살짝 낮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 시내 주행을 할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